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나 공영원 후보 논란은 당에서 공천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 당의 서류 자체를 안 냈거나 한 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위법에 해당하는 어떤 그거를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각 후보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위법한 게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법, 불법은 없지 않느냐. 양 후보가 사기 대출은 아니다. 편법 대출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공교롭게 새마을금고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위법한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럼 민주당은 공천 취소합니까? 그 새마을금고 중앙의 이 검사 결과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물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수성지점의 제안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양 후보는 그 제안에 의한 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죄, 용도 사기든 그냥 단순 사기죄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나오고 있는 얘기들의 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고,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후보 측에 속아서 대출을 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새마을금고 중앙의 검사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결국에 법률적 다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권자의 선택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당에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선호 행정관님, 그럼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자격 심사 때 이 같은 편법 대출로 강남의 집을 사면 민주당에선 책임을 이제 묻지 않고 괜찮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계속 새마을금고 조사 결과도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아마 당에서 공천하는 시스템을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택이 다주택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뭐 대출이니 아니면은 뭐 취득 사유 뭐 이런 거를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마 스크린의 정도가 약간 조금 약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한 입장이고, 지금 선거 후보 등록 다 끝나고 지금 선거운동도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는데 양문석 후보를 공천을 취소할 수 있냐, 아마 법률적으로도 취소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커진다고 하면은 후보자 등록이 이미 됐기 때문에 공천 취소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후보는 공천을 취소했는데 근데 공직선거운동 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결과적으로 아마 사퇴한 걸 겁니다. 본인의 사퇴다? 예전에 이제 뭐 그 차명진 후보, 국민의힘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이제 막말 있을 때 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공천 취소했는데 거기 불복해가지고 차명진 후보가 이겼어요. 그럼 양 후보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에서 양 후보를 취소할 수도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하긴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당에서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김부겸 공동 선대위원장이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귀화 막말 때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걸 요구했지만 양 후보가 거절한 바 있었죠. 그 대목 들어보시죠. 저한테 화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험 못 한다. 저 때도 양 후보는 사퇴하는 걸 거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마치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예견이라도 한 듯 또 다른 문제가 좀 터져 나왔어요. 저 때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누구도 보호 못한다. 근데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센 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호를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여성능 행정관 당에서 지금 취소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철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천을 했지만은 우리의 공천은 철회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국민의 눈높이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건 명백하거든요. 잘못됐고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명확해요. 저는 김민석 상황실장 저게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질 않았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의 위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은데 왜 상황실장이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안고 간다고 하는 방침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단서가 하나 있어요. 어저께 기자들이 일부 기사에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양문석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의 특별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 문제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는 기사가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어요. 근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저 공보관실에서 대변실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냈어요. 저 대표가 지시한 일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표가 지시한 일이 없다는 게 사실은 지시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저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오보의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국민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냥 놓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예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번 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 문제 가지고 양문석 후보를 정리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게 이런 게 오만이죠. 국민의 눈높이 무시하고 국민의 뜻 무시하고 명백한 범법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걸 눈 감고 그냥 며칠 버티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당이 공당으로서 수권 야당을 자임하고 있는 당으로서 국민 앞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맞는 건 아니겠죠. 박성규 전 차관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부겸 위원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본인도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새마을 검거 중앙회에서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불과 한 8, 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그 편법 대출뿐만 아니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는데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없으세요? 이재명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